지난주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 1.1%, 코스닥 2.15% 상승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시장 여전히 어떤 큰 그림 속에서는 박스권을 상향 이탈도 하지 못하고 하향 이탈도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박스권 장세의 지속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일단 무역 분쟁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지만 시장의 반대편, 그 반대편에는 경기 둔화 내지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진행이 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부분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악재와 호재를 좀 분명히 좀 나눠본다라면, 악재는 지난주에 갑자기 시장에 어떤 그 영향을 줬던 주 초반이었습니다. 미국과 EU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의 우려감이 크게 좀 대두가 되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의 실적 둔화와 경기 둔화,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는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새로운 어떤 그 타겟, 새로운 대상을 대상이 시장 내에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무역과 관련된, 보호무역과 관련된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호재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 부분이 호재, 그리고 FOMC가 특히나 지난주에 있었던 22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통화에 대한 완화 스탠스로서 시장 내 유동성 지속에 대한 가능성, 유동성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 여기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지속이 우리 시장 내 또 다른 수급 속에서의 힘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에서의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는데,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그 기업 실적 발표했었던 웰스파고랄지 JP 모간의 기업 실적이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면서 가뜩이나 위축이 됐었던, 가뜩이나 좀 걱정이 되었었던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씩 이제 덜어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뭐 공급과 수요, 특히나 공급단에서의 영향이 크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국제유가는 항상 뭐 경기 동행 내지는 선행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어쨌든 뭐 공급단의 공급 부족 뭐 이런 부분에 의하건 뭐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긍정적인 시장 내에 시그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JP모간과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 부분, 일단 시장 내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효과 내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중국의 수출입 지표 자체가 상당 부분 시장 내 안도감을 주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석유의 글로벌 최대의 M&A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M&A 자체가 시장 내 역시 또 한 차례 어떤 그 시장 상승의 촉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미국 시장 중에서 특히나 S&P 500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가요 2930포인트였습니다. 지난 주말 2907포인트에 마감했다라는 점 꼭 좀 상기해 보시면서요. 293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에 대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내 또 한 번 트위터를 날릴 가능성도 있다. 주가를 어찌 보면 그의 어떤 그 정치 행보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그 자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추가적인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그 뭐 통화 정책이랄지 정부 정책이랄지 아마도 긍정적인 시장 내 립 서비스의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S&P 500 지수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그 주가 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본다라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의 상승률 그리고 우리 시장의 상승률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지난 2주 전 미국 시장의 상승률 3% 내외, 우리 시장의 상승률 3% 내외. 하지만 지난주를 따져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의 상승률은 조금은 좀 우리 시장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우리 시장의 상승률이 코스피가 1.1%, 그리고 코스닥이 2.15%. 물론 상승률은 지난주 2주 전에 대비해서 조금 좀 둔화되어 가는 그런 양상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의 상승폭보다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왜 줄어들었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요, 미국 시장은 오히려 조금은 더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조금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최근 달러화의 움직임, 원화의 움직임, 그리고 위안화의 움직임,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순유입이 늘어나거나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도 1조 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죠. 이 부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미국에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의 둔화와 상대적인 신흥국, 우리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의 지속, 이 부분의 어떤 그 차이, 갭의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순유입 가능성이 조금은 더 지속될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한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뒷배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난주 특히나 좀 살펴보게 된다면 IMF가 특히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성장률은 0.2%포인트 지난 1월 대비해서 3개월 만에 하향 조정을 했고요.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 선진국은 하향 조정을 상당 부분 진행을 시킨 반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오히려 중국은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대로 동결시켰다, 유지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로존이나 미국 쪽에 머문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좀 아시아권, 신흥국 쪽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조금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뒷배경 역할을 IMF가 오히려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들어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들 역시 통화 완화 정책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유로존 마찬가지죠. ECB도 기준금리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공격적인 재정 정책, 그 이야기는 인프라 투자 확대 쪽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 경기의 반등 가능성 분명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러면 어느 나라 쪽에서 먼저 오게 될 것이냐.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서서히 지금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한번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주 딱 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의 시장 내에 영향을 주었던 어떤 그 이슈, 이벤트 이런 것들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냐, 아니면 안 찾아오게 되고 이미 시장 내에 밝혀진 그런 재료들,
그런 부분들에 의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라면 신규 재료의 출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라는 다소간의 시장 내 우려감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요.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기대감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무역 이슈도 그렇게 큰 변동성, 변화 이번 주에는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큰 그림 속에서는 오히려 점진적인 우상향 속에서의 어떤 우상향 진전 속에서의 박스권 양상이 여전히 진행이 되면서 종목별 밸류에이션 중심의 종목 차별화, 그리고 그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테마주들의 순환 매각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재료는 환율 보고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시장 눈높이 상당히 낮춰졌죠. 눈높이 대비해서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낮아진 눈높이에 더해져서 더 나쁜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 부분이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G2 경제 지표 항상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되겠죠. 설비 가동률이랄지, 광공업 생산이랄지, 소매 판매랄지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있을 경기 발표, 경제 발표, 주요 이벤트 어떤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발표,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베이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따라서 수요일 아침과 수요일 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장의 영향은 아마도 수요일, 목요일 시장 내, 특히나 그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목요일, 우리 시장으로는 아마도 금요일 새벽에 발표 예정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수, 목, 금 이번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우리가 좀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미국에서도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본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 15, 16, 17, 18 해서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 회사,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 회사, 넷플릭스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넷플릭스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J&J라고 써 있죠. 존슨앤존슨이 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얼마만큼 소위 말하는 소비재로서 리테일 쪽에서 얼마만큼 판매 만들어냈는지도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 시장 척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